정산 지연 사태를 겪던 명품 플랫폼 반란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수억억 원대의 미정산금이 묶이는 등 지난해 TMF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은데요. 올해 초 홈플러스부터 반란까지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유통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유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란이 국내 명품 플랫폼 업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산 지연 사태를 겪던 반란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반란은 지난 24일 정산 지연이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실리콘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재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지급된 금액이 확인됐고 이를 재조정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산일을 공지하겠다던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이날 자정 무렵부터 카드사와 피쥐사가 모두 철수하면서 신규 결제도 중단됐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12시 반 기업회생 신청을 알렸습니다. 판매자들이 반란 본사에 찾아가 항의할 것에 대비해 전 직원은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별다른 통보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도 진행하실 거다. 이번 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채권으로 분류되는 정산 대금은 일시 동결되는데요. 반란의 입점사 수는 1,300여 개로 현재 미정산 금액은 약 13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산일이 도래하는 대금까지 포함하면 이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반란 사태가 여러모로 지난해에 있었던 TMF 사태와 닮은 점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팀원과 위메프도 정산 지연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정산이 어려운 재무 상황임이 드러났죠. 반란도 사태 직전까지 이 신규 판매자를 공격적으로 모집했고요.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쿠폰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점업체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한 거는 손님들한테 과도하게 쿠폰을 줬다는 거예요. 200만 원에 올렸으면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저는 5, 6천 안팎이지만 다른 분들은 막 1억씩 되고 2억씩 되고 5억씩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란은 2015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400억 원 수준으로 1년 만에 반토막 났고 영업 손실은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결손금만 800억 원 규모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한때 3천억 원으로 평가받던 기업 가치는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명 머트발로 불리는 머스틱과 트렌비도 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각각 누적 결손금은 200억 원대, 600억 원대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이 TMF 사태 이후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나요? 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일명 TMF 방지법을 마련했는데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에 정산하고 판매 대금의 50%를 별도 예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 대금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반란도 이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데다 탄핵 정국으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해 9월 반란은 미정산 불황을 장재우기 위해 정산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알고 보니 피쥐사가 결제 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에스크로가 아니라 반란이 피쥐사에 정산 대금을 입금하면 1시간 내에 판매사에 이체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최근 유통업계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TMF부터 올해 초 홈플러스까지 유통업계의 미정산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대행 기업 팀프레시도 대금 정산 지연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유입된 유동성이 빠지면서 유통업계가 한 차례 정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커머스에서는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버티컬 커머스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에 놓인 커머스 플랫폼은 오늘의 집과 에이블리, 정육각 등이 거론되는데요. 결국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업의 뭐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불능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 온라인 또 오프라인의 유통업계 구조조정이 이제 좀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사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